예, 자, 중개사법 강의하는 김상진입니다. 예, 자, 뭐를 할 거냐 하면, 우리가 이제 기존에 했던 내용들 있죠? 이론 총정리도 있고, 백선도 있고, 백선, 그 다음에 테마 특강, 시잘부 테마 특강도 있고, 2시간 땅 교재도 있고, 요약집도 있고, 막 여러 교재가 있었는데, 올해는 개정이 엄청 많이 되었다. 그 말이고요. 개정된 내용은, 예, 개정된 내용은 수업 시간에 열심히 우리가 했고, 이 자료가 특별하게 개정 자료가 정리되어서 교부가 또 되었었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 자료는 항상 우측에 배너에 김상진 요렇게 해서 쭉 나올 때 우측에 배너에도 뜹니다. 그래서 개정 자료가 원래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다 하는 뜻인데요. 다만 이제 이 찍는 이유는 뭐냐면 한 10분이나 한 15분 정도 찍을 건데요. 이 교재만 가지고 학원에 오는 게 아니고 동영상 듣는 것도 아니고 이 교재만 가지고 산에 들어가서 공부하시는 분들, 교재만 갖고 산속에 들어갔다가 공부하시고 시험 보기 한 며칠 전에 이제 집에 돌아오셔가지고 이제 시험장에 그렇죠? 가시는데 개정된 것을 모르고 이것만 들고 시험장 가서 실수할 수 있으니까 노파심에 제가 노파는 아니지만 노파심에 또 요 영상을 또 찍어서 올린다 그 말이고요. 그런 김에 우리 했던 내용 중에서 오탄한 거 있어요. 오탄한 것도 수업 시간에 다 말씀을 드렸는데 수업을 안 들어. 수업을 안 들으시고 이 교재만 가지고 또 공부하신 분이 또 계셔요. 그래가지고 또 오타 났는데도 그죠? 그냥 또 그대로 또 시험 혹시라도 보실까봐 이것도 그냥 제 노파심입니다. 그래서 요 시간을 갖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 이론 총정리에서 오타 난 거, 네, 오타 수업 시간 했지만 또 한번 확인할 거고, 그다음에 요 테마 특강도 5월 달에 했다 보니까요. 이후에 또 추가로 개정된 내용들, 반영 안 된 내용들 또 여기서 점검을 잠깐 할 거고요. 그다음 백선에서도 오타 난 거 딱 하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 또 2시간 땅 요거요. 개정된 내용 또 점검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우리 이제 동영상을 가지고 열심히 들으셨던 분이나 학원 현장에서 열심히 들으시는 분들은 이거 보실 필요가 없고요. 다만 말씀드린 대로 산에 계시다가 오셨거나 아니면 혼자서 독서실에서 책만 갖고 하셨거나 그런 분들이다 하시면 요거요 그냥 한 번은 확인해 보시면 좋겠다 하는 거 그렇습니다. 자, 일단 요 화면에 띄워진 것이 이론 총정리가 띄워져 있으니까요. 요 이론 총정리에서요 오탄한 거요 몇 개만 잠깐 볼게요. 자, 이 화면 넘기면 조금 시간이 걸리기는 한데 그래도 요거 하나는 화면을 확인할 겁니다. 나머지 것들은 제가 페이지하고 내용만 전달할 거고요. 그러면 이 책 가지고 충분히 다 확인할 수 있고요. 요거는 화면에 떠 있으니까 요거는 또 최근 자료다 보니까 요거는 바로 화면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오케이. 자, 5페이지로 가보실까요? 개정된 내용 시험 반드시 나온다 했고요. 5페이지로 가보시면 5페이지에 자, 5페이지에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서 최우선 변제권이 나오잖아요. 그죠? 요거는 이제 요 날 이후에 저당권 설정됐을 때 저당권 설정 날짜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저당권 설정이 요 날 이후에 설정되었다면 신법이 새로운 법, 신법이 적용되게 됩니다. 요 서울 금액은 기본적으로 외워주셔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 보면 김포가 보니까 두 군데가 나와요. 김포가. 이거 제가 몰랐는데요. 어떤 분이 동영상에서 이제 게시판에 질문을 해주셔서 저도 보니까 왜냐하면 서울은 외우는데 다른 지역은 제가 못 외우거든요. 시험에서 출제하는 대학 교수도 아마 못 외울 거예요. 그래서 서울 하나는 정확하게 보시는데 자 어쨌거나 김포가 2개가 나왔으니까 두 번째 김포를 지우시면 됩니다. 앞에 김포가 맞고요. 두 번째 김포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하나 혹시라도 야 김포가 2개 나오네 이렇게 하실까봐 밑에 김포가 지금 오타로 들어간 거예요. 자, 그거 하나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한번 넘겨보시면 어디냐 하면
또 한 군데가 또 있는데 38페이지입니다. 38페이지는 우리 수업할 때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 혹시라도 38페이지 수업을 못 들으셨다, 책만 가지고 하신다 하면 38페이지에 가보실게요. 38페이지. 자, 38페이지 가시면 부가 기준 나오거든요. 38페이지에 자격정지 6개월 기준, 3개월 기준, 업무정지 6개월 기준, 3개월 기준, 1개월 기준 쭉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있잖아요. 6개월, 업무정지 6개월 기준이 있죠. 업무정지의 6개월 기준이 고거임과 6개월 되는데 거기에서요. 넷째 줄, 고거임과 넷째 줄에 보시면 오케이. 자, 고거임과. 자, 몇 페이지입니까? 하면 38페이지거든요. 업무정 6개월 기준이 고거임과. 저푸른 초원이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고개 임과 님과 함께 길게 살자 오랫동안 6개월. 종이 쪼가리 세 글자는 부하 기준 3개월. 기타 법사위 면역 1개월인데 요 6개월짜리에서 넷째 줄에 셋째 줄 보면 최근 1년 2번 이상의 업무정 과태료 먹고 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가 아니라 그냥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요 업무정지를 싹 지워주시면 돼요. 네. 업무정지 요거 지우시고 다시 업무정지 아니라 그냥 다시 과태료 사유가 발생했을 때 과태료보다 더 높은 거 업무정지 때린다 했을 때는 부과 기준이 6개월짜리 기준이다 하는 것이고 이 기준은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 상대적 기준이니까 사람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사람 보고 반성한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또 깎아줄 수도 있고 그죠? 3개월짜리인데 반성하지 않는다 이분을 보면서 가중할 수도 있고 그래요. 아무리 가중경감 하더라도 절대로 6개월 초과할 수 없다는 걸 상대적 기준. 그래서 여기에서는 다시 업무정지 빼고 그냥 과태료 사유 발생했을 때 과태료보다 더 높은 업무정지 때릴 때 부과 기준은 몇 개월이냐? 6개월이다 하는 걸. 네, 그런 얘기. 자, 그 다음에 뭐 또 없을 텐데 이제는 저거 58페이지 하나 더 있다 그죠? 58페이지 마지막 확인. 58페이지. 자, 경매 대리 쪽에 가시면 경매 대리 이 오타가 없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죠? 사람이 뭐 예, 이것도 오타가 원고 넘기는 제가 오타를 할 수도 있고 또 출판사에서 오타 나올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원인은 있는데 어쨌거나 결국은 이제 원고 넘긴 사람이 잘못한 거죠 사실은. 확인을 못 해봤으니까. 어쨌거나 죄송합니다. 자, 58페이지인데요. 58페이지에 요 수업 시간 했던 거예요. 58페이지에 가보시면 58 이거 안 나오지? 나와라 제발. 오케이. 58페이지. 자, 58페이지에 가보실게요. 오빠 58페이지입니다. 자, 거기에서요. 자, 위에 가시면 맨 위에 가시면 4번에 매각 기일 있거든요. 매각 방법 세 가지죠. 기일 입찰, 기간 입찰, 호가 경매 세 가지인데 자, 부동산 매각은 호가 경매 기입 두 가지 방법 중에서 법원에서 정한 매각 방법에 따른다. 오더 X다. X. 요 X인데 요 수업 시간에는 했었습니다. X라는 요 X가 빠졌어. X가 빠졌어. 그래서 출판사에다가 아니 왜 X 뺐어요? 했더니 원본에 없던데요. 그래서 원본 보내 좀 보니까 어머 제가 빼먹어서. 그래서 이건 X 두 가지가 아니라 몇 가지다? 세 가지. 매번 세 가지. 기일 입찰, 기간 입찰, 호가 경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X가 요 표현이 요 표시가 빠졌다는 거. 두 가지다 하면 X.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론 총정리는 요 세 개 이렇게 오타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쪽집게 백선 한번 가볼게요. 쪽집게 백선 여기는 딱 하나가 있어요. 백선에서는 딱 하나입니다. 내용상으로는 다 이해가 되신 부분인데 혹시라도 또 이제 고민하실까봐 56페이지요. 56페이지에 가시면 107번이요. 107번 문제가 상가 임대차 보호법 문제거든요. 거기에 맨 밑에 핵심 정리가 돼 있는데 거기에서요. 핵심 정리에 최우선 변제권 관련해서 1번 있잖아요. 1번에서 서울에서 주택 임차 보증금이 9억을 초과한 경우 임차인이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받았다 하더라도 우선 변제 내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게 주택이 아니라 뭐다? 상가예요. 상가. 주택은 환산보증 가지고 따지지를 않습니다. 주택은 9억 초과냐 이상 따지지 않아요. 주택이 아니라 뭐다? 이거 상가.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는 환산보증금이 9억을 초과하게 되면 우선 변경이 인정되지 않거든요. 이제 고의입니다. 그래서 주택이 아니라 당연히 상가를 얘기한다는 요거 하나가 딱 하나가 오타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백선 요거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테마 특강. 테마 시잘부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만 봐도 합격한다. 우리 고3저생 그 아이템을 제가 따와가지고 이제 제목을 다한 건데, 테마 특강이죠. 테마 40선. 이것만 잘 봐도 이제 5월 달에 수업했던 것인데, 이것만 잘 봐도 됩니다. 8점 맞고 하겠네.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사실 이것만 제대로 보셨어도 이후 내용들은요, 사실은 거의 뭐 쉽게 정리를 했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요 테마 특강 자료, 테마 특강 44. 자, 여기에서 이제 요거 처음에 이제 맨 앞부분에 개정사항이 나오고요. 그죠? 개정사항 나왔는데 요거 나온 5월 달에 나온 이후에 또 개정되어 있다. 이후에 것은 지금 여기 반영이 안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론 이제 이후 수업을 다 들었었어요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다 알아서 체크하셨을 텐데 혹시라도 했어요. 여기서 몇 개 요거 이제 확인을 해봅니다. 자, 몇 페이지 가보실 거냐면요. 쭉 한번 넘겨보시면, 자, 넘겨보시면, 몇 페이지가 있습니까? 하면요. 자, 50페이지요. 자, 50페이지에 가보시면, 50페이지. 50페이지에 가시면, 맨 아래 동네에 거래 질서 교란 행위가 나오거든요. 거래 질서 교란 행위인데, 기존의 거래 질서 교란 행위가 15가지 금지행위 중에서 7개 칠 때 거래소 교란, 7대 거래소 교란 행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개정됐단 말이에요. 요거 이후에 개정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래소 교란 행위가 수십 개가 된 거예요. 수십 개. 3, 40개가 된 겁니다. 왜 3, 40개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법 조문 자체가 23개 법 조문이, 23개의 법 조문이 질서 교란 행위로 다 포함이 시켜버렸어요. 누가? 우리 원희룡 아저씨가. 네, 전세사기단 때문에 원희룡 아저씨 국토부에 열받아가지고 다 우리 신고센터에 국토부에 신고해주라 하면서 질서교란 행위를 23개 조문이 다 이쪽으로 다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가지수를 따진다면 3, 40개다 하는 이유가 자격증 양도대여 여기 다 들어가. 그럼 양도대여를 따로 보게 되면 2개가 되고 양도대여를 하나 보게 되면 1개가 되죠. 이런 식으로 누가 무슨 기준으로 요 헤아리냐 카운트를 하냐 따라서 이게요 30개가 될 수도 있고 40개가 될 수도 있고 23개가 될 수도 있고 또 뭐 37개가 되기도 하고 막 그래요.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몇 개냐 하는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나누냐에 따라 또 달라져. 그러니까 대충 이제 3, 40개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3, 40개. 이 질서교란 행위가 3, 40개가 되는데 여기에 이제 금지 행위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금지 행위 33조 1항도 이제는 뭐다? 거래소교란 행위고 33조 2항 특특특 관광도 뭐다? 질서교란 다 들어가. 여기에다가 양도 대여한 거 등록증 벽에 걸지 않은 거 뭐 이런 거 다 싹 다 뭐가 된다. 질서교란 싹 다 들어가요. 자, 개정 자료는 이제 홈페이지 다 올라가 있으니까 혹시라도 개정 자료 아직 안 보셨다면 꼭 봐주시고 어쨌거나 요 교재 자체로서는 밑에 질서교란 행위가 15가지 금지해 주시 7개만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지우셔야 돼. 그래서 50페이지 맨 밑에 거래소 교란 행위를 삭제 지우셔야 돼요.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가보시면 52페이지가 있걸랑요. 52페이지. 자, 그 다음 페이지에 52페이지. 자, 52페이지 가보시면 3번 문제가 있어요. 3번 문제에서 보시면 옳은 것을 찾아라. 정답은 3번이 정답이었잖아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5번에 보시면 미등기 전매 행위 등 투기 조장한 거예요. 투기, 부동산 투기 행위. 그래서 금지 행위에서 투기니까 투기 조장 행위가 되겠죠. 그죠? 요것은 이제 금지 행위로서 이제는 다 어디에 다 들어간다? 질서 교란 행위에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거래 질서 교란 행위에 들어간다. 당시에는 X 처리했는데 이제는 뭐가 된다? 이것도 O가 되는 거. O. 그래서 52페이지 3번 문제는 정답이 2개가 되는 겁니다. 3번하고 5번 2개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 하면 62페이지 한번 가보실까요?
62페이지에 확인 문제. 확인 문제에서 2번 문제가 있죠? 요거는 수업할 때 정답이 몇 번입니까? 3번 3개 이렇게 되는데, 그죠? 맨 뒤에 정답지가 붙어져 있는데, 정답지에는 이게요, 오타가 나가지고 4번 돼 있거든요. 정답지에는 4번이 돼 있지만 4번이 아니라 수업 시간에 푼 대로 정답은 3번의 3개라는 거. 맨 뒤에 해설은 또 제대로 돼 있어요. 근데 4자가 아니라 3자라는 거. 해설은 정확하게 돼 있습니다. 몇 가지다? 3가지. 요 해설이 108페이지 나오거든요. 108페이지에 테마 25. 테마 25의 2번 문제거든요. 2번 문제. 오케이. 정답은 4가 아니라 3. 해설은 3개다 이렇게 돼 있고, 해설은 제대로 돼 있고. 오케이, 됐죠? 자, 그 다음에 이거 뭐 바로 볼까? 109페이지. 109페이지에 정답지 109페이지에, 그죠? 테마 29. 테마 29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 신고한 거. 거짓 신고했다면 셋째 줄에 실거래가 신고를 가격 등을 거짓 신고했다. 취득가액의 5%가 아니라 몇 프로다? 10%. 취득가액의 10% 이하의 과태료로 개정된 내용이다 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테마 나온 이후에 바뀐 내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법이 자꾸 바뀌어서 저도 힘들어요. 아우씨, 법이 왜 자꾸 바뀌는 거예요? 민법은 안 바뀌잖아요. 중개법 원래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이거. 국사는 안 바뀌죠, 한국사. 요즘 한국사에 관심이 많아요, 제가. 바뀌는 게 워낙 이번에 질려가지고. 하하! 자, 70페이지 가봅니다. 요 교재. 자, 70페이지. 70페이지 가시면 요거는 추가 사항인데요. 70페이지에서 맨 밑에 신고 위반한 거요. 맨 밑에 신고 위반자, 신고 위반. 거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그라미 2번 허위 신고했다. 거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그라미 3번에 허위 해제 신고했다. 그랬을 때는 얼마 이하 과태료?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가 개정되기를 알고 계시겠지만 이것을 허위 해제 신고를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본인이 부정 이득을 취득하든 제3자로 하여금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게 하든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허위 해지를 했다. 그때는 단순히 과태료가 아니라 어떻게 처벌됩니까? 어떻게 처벌돼요? 그렇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징역이나 벌금으로 이건 깜빵 갈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목적이 나왔을 때는 3년 3천원 가고, 이런 목적 없이 그냥 단순하게 허위 신고나 허위 해지 신고했다면 여전히 3천만 원의 과태료. 오케이. 자, 그래서 그거 하나 확인을 해 주시고, 그럼 됐죠? 그리고 72페이지는요, 거래질서 교란행위가 뭐 이렇게 동그라미 7번, 8번에 거래질서 교란행위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제는 금쟁이가 다 거래질서 교란행위 다 들어가요. 그래서 동그라미 7, 8번에 거래질서 교란행위 이 부분이 별 의미가 없어졌다는 거. 전체가 다, 금쟁이 전체가 다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들어간다 하는 거. 자, 75페이지 가보실까요? 75페이지. 자, 75페이지. 테마 특강 75페이지. 75페이지에 맨 위에 법인이 주택을 매매를 했습니다. 그럴 때 등기 현황, 그렇죠? 진짜 법인 맞다. 등기 현황, 친족관계, 취득의 목적, 자금조달 이용 계획이 들어가는데, 이때 등기 현황과 친족관계인데 있잖아요. 맨 위에 줄에 법인의 현황에 관한 다음 사항을 추가 신고한다 그랬는데, 1번에 등기 현황하고 그다음에 방가로 2번에 거래 당사자하고 친족관계냐 특수관계 있느냐 이런 것인데, 요거는요 추가해서 말씀드리기를, 국가는 필요 없어. 일반 국가일 때는 이거 제출할 필요가 없는 거고, 자, 그다음에 신규 분양 받는 거 있죠. 신규 분양, 그러니까 공급 계약을 해요. 신규로 처음으로 공급받아서 공급가액, 신규 분양받아서 분양가 신고할 때, 그때도 이건 필요가 없습니다. 법인이 필요 없고요. 자, 그다음에 신규 분양권,
신규 분양권을 전매를 했어요. 매매했을 때에도 법인이냐 등기현황 상대방 친유관계 또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수업 시간에 우리가 자세히 했던 건데 어쨌거나 요거는 요 교재에서는 그게 반영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나 추가해서 확인해 주시고. 자, 그럼 됐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테마 11번. 자, 106페이지 가볼까요? 106페이지 106페이지 가보시면 정답지에서 테마 11번 분사무소 나오는데, 테마 11번 분사무소. 거기에 1번, 5번 정답되어 있는데 2번이 정답이 없죠? 2번은 정답이 4번입니다. 2번 문제는 정답 4번 이렇게 돼요. 나이스. 예. 자, 그럼 다 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여기 테마 특강. 요거는 제가 표지를 찢어가지고 수업할 때 요 표지가 있으면 이렇게 잘 안 접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표지를 떼고 이제 수업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요건 표지가 없는데 같은 책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이제 테마 특강 요까지 이제 보셨고, 자, 그다음에 이제 2시간 땅인데요. 2시간 땅. 2시간 땅. 2시간 땅은 제가 왜 이걸 하냐 하면 2시간 땅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보통 직장을 다니시고 오전에는 회사 다니시고 저녁에 주경야독, 저녁에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2시간 땅 교재 시스템 자체가, 그래서 이 한 권으로 모든 걸 끝내자 그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정된 내용 물론 이제 수업 시간에 했는데 그래도 혹시라도 중간에 또 수업을 안 들으시고 1월달 2월달에 열심히 하셨고 3월달까지 열심히 했는데 한동안 직장생활 때 못 하시다가 이제 시험 앞두고 일주일 정도 휴가 받아가지고 겨우 휴가 내가지고 이걸로 최종 정리한다 했을 때 개정된 거 있잖아요. 그거 이제 혹시라도 해서 요거 높아심에서 봅니다. 2시간 땅 그런 취지에서 본다. 그러니까 2시간 땅 가지고 꾸준히 수업 같이 듣고 꾸준히 하셨다면 확인할 필요 없는 것인데, 오케이. 자, 그죠? 그동안 못 하시다가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겠다 할 수도 있잖아요. 이 교재 워낙 좋으니까. 그래서 2시간 땅일 때 개정된 내용 여기서 체크 쭉 다 할 거예요. 자, 이제 이론 부분이고요. 이론 부분만 확인하시면 뒤에 문제 풀 때는 이론 부분 개정된 거 확인해서 문제 풀 수가 있으니까 이론 부분 확인합니다. 2시간 땅 교재에서요. 44페이지로 가보실게요. 44페이지에 결격사유에서 결격사유 집행유예 맨 밑에 가면 동그라미 3번 나와요. 집행유예 나오죠. 집행유예는 그 기간 동안 결격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 개정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되고도 몇 년 플러스 2년입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되고도 2년이 경과되어야 결격에서 벗어난다 하는 거. 그리고 이제 밑에 연도가 나오는데 연도 다 지워버리세요. 연도 그거 뭐 안 보셔도 됩니다. 오른쪽에 45페이지도 등록주 3년 연도만 이제 보지 마시고 연도 보지 마시고 그냥 내용 그대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4페이지에 맨 위에 가시면 보존에 대한 양적 제한이 있는데 양적 제한에서 고용인의 숫자 제한이 없다 이렇게 하면 끝났죠. 이렇게만 돼 있는데 요거요 보존에 대한 숫자 제한이 이제 새로 신설되었죠. 보존은 몇 명만 양적 제한이 없는 게 아니라 이제 있는 거예요. 제한이 있어요. 보존은 몇 명까지만 고용할 수 있다? 5명. 그래서 개공 밑에 개공 혼자 일하는 사무소다 그러면 보존 5명까지만 고용할 수 있고, 자, 개공에다가 소공도 같이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개공, 소공 합한수니까 이건 2명 되겠죠. 2명에 5배. 개공, 소공 합한수에 5배를 초과할 수가 없다. 이렇게 법이 개정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개공이 혼자면 5명까지만 보존 둘 수 있고, 개공 1명의 소공까지 있다면 합한수 2명이죠. 2명에다가 5명이나 이때는 몇 명까지만 보존 고용할 수 있다? 10명까지만 보존 고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적 제한이 소공인은 없는데 보존에게는 신설이 된 거.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상으로 나 보존입니다. 그러면 보존입니다라고 신분을 의뢰인에게 고지하게 되어 있다는 걸 나 보존입니다라고 의뢰인에게 얘기해 줘야 돼요. 얘기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그죠? 그다음에 사장님 개공도 같이 과태료를 먹게 되는데 사장님이 직원에 대해서 교육을 다 했다, 지도감을 다 했다면 사장님은 그때는 먹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자, 뒤로 쭉 가보시면요. 105페이지 105. 자, 다 돼갑니다. 이제 105 105페이지 105페이지에 맨 밑에 맨 하단 부분에 맨 밑에 동글비 5번에 거래질서 교란이 맨 밑에 6번에 거래질서 교란이 돼 있잖아요. 그죠? 이제 거래질서 교란이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금쟁이가 다 거래질서 교란이 다 됐다는 거. 그래서 거래질서 교란이 이 표현이 여기서는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쟁이가 다 싹 다 뭐다 거래질서 교란이 다 들어가. 이제는 그래서 5번, 6번에서 거래질서 교란이다 이 말이 별 의미가 없다는 거. 그렇죠? 싹 다 그냥 기본 질서 교란이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디로 가볼까요? 다 돼가는데. 자, 몇 페이지를 가볼까요? 자, 140페이지 한번 가보실까요? 140페이지. 137페이지. 137페이지. 137페이지 가시면 맨 밑에, 137페이지 맨 밑에 절등치가 나오잖아요? 절대적등록 사유가 쭉 나오는데 거기에 뭐가 또 추가가 되어야 됩니까? 결격사유, 기억리은 쭉 나오죠? 거기에 뭐가 추가되느냐? 요거요. 보존의 숫자를 초과한 거예요. 보존의 양수 숫자, 요것을 초과했잖아요? 초과하게 되면 개공 사장님은 절등치입니다. 등록은 취소되고, 그 다음에 형벌이 있어요. 형벌은 플러스 어디로 간다? 1년 1천원으로 가요. 직원을, 보존을 5명, 혼자 일하고 있다. 개공 혼자. 보존을 고용했다. 5명까지만 고용할 수 있는데 5명을 초과해서 고용했다. 죽어. 절등치에다가 깜빵가 1년 1천. 그래서 절등치 사유에 보존 초과한 경우도 절등치 사유에 들어간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됐다,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다 됐죠. 이제 자꾸 이제 중복되는 거니까요. 설명이. 그 다음에 오케이. 155페이지. 155페이지에 부동산 거래 신고, 거짓 신고한 거요. 맨 위에 나오고 맨 위에서 세 번째 줄, 그러니까 세 번째 칸입니까? 그 박스의 하단 부분이죠.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 신고했다. 가격을 거짓 신고했다. 취득가액이 5% 돼 있잖아요. 그죠? 취득가액이 몇 프로다? 10%. 취득가액의 10% 이하의 10% 이하의 과태료. 이건 지금 뭐 시험에 그냥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취득가액의 10% 이하의 과태료. 자, 그 다음에 다 있는데 그러면 자, 192페이지. 자, 192페이지. 192페이지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인데요. 혹시나 해서 또 말씀드릴게요. 192페이지 가시면 OX 지문이 있죠. OX 지문에서 9번 문제가 있어요. 9번 지문. 농업진흥지 외 농지를 소유하는 주말 농장이다. 주말 농장은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야지 농지 발급할 수 있다. 자, 주말 농장용 영농계획서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일반인이 쓰는 농업경영계획서 이렇게 나오면 틀렸다고 하셔야 되고, 주말 체험농 영농계획서 따로 있습니다. 주말 체험 영농계획서 요거를 제출하는 겁니다. 주말 체험 영농계획서 요걸 제출해서 농지증을 발급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영농계획서 하면 이거 X가 돼요. X. 그러니까 일반인이 쓰는 영농계획서가 있고 주말 체험 영농계획서가 따로 있는데 이 서식이 서로 달라요. 서식이 앞면은 거의 비슷한데 뒷면이 달라요. 뒷면이. 그래서 주말 체험 요 말이 있어야 돼요. 요 말이. 그래서 밑에 이제 해설 부분에 해설에 9번의 해설이 농업경영에서 면제돼 있죠. 이제 그게 이제 바뀌었어요. 그게 해설 9번 해설을 삭제 지우셔야 돼요. 지우시고 주말 체험 영농계획서를 제출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수업 시간 했어요. 수업 시간 했는데 이제 수업을 이제 안 들을 수도 있으니까 저는 1년 동안 피가 터지라고 목이 터지라고 수업을 했는데 제일 힘이 빠지는 질문이 인터넷 게시판의 질문이 뭐만 보면 돼요. 다 들을 시간이 없어요. 뭐만 보면 돼요. 이렇게 질문하시면 제가 다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볼 시간이 없다니까요. 이렇게 또 질문이 또 들어와요. 그러면 나보세요. 자, 그 다음에 214페이지. 자, 214페이지. 214페이지에 경매 대리업 관련해서 업무 보증이 올랐거든요. 경매 대리업도. 자, 중간에 등록 요건 나오죠? 등록 기관이 있고, 그 밑에 등록 요건이 나오는데, 경매 대리업 등록 요건에서 업무 보증금이 더블로 다 올랐잖아요. 그죠? 그래서 개인 사업자, 개인 공인 중에서 개공이다 그러면 1억 이상이 아니라 얼마? 2억 이상. 오케이. 그다음에 법인 사업자, 중개법인은 2억 이상이 아니라 얼마다? 4억 이상. 이렇게 올랐다는 거. 다 아시겠지만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그래요. 자, 그럼 다 한 것 같은데, 그죠? 그럼 다 됐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2시간 땅 교재 이것도 이렇게 해서 이제 확인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다 했네요, 그죠? 지금 요 교재. 그리고 기본서는 제가 생략했습니다. 기본서는 어차피 기본서에서 개정된 내용들은 다 미리 다 공고가 다 돼 있고요. 기본서 가지고 정리는 잘 안 하실 것 같아서 기본서는 빼고 이렇게 해서 4가지 우리 교재에 여기에 대해서요. 개정법령 혹시라도 놓치신 부분이 또 있으실까봐 또 오탄한 거 이 기회에 같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요. 자, 고생 많으셨고 1년 동안 공부 무지 열심히 잘해줬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올해 시험에 꼭 합격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